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시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좋다고 광고하는 영양제들을 무작정 구해서 드시기만 한다고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질환이 생겼고 그리고 어떤 성분들이 부족하고 필요할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빠른 치료의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난소의 구멍이 숭숭숭 뚫린 것처럼 초음파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요, 만성적인 난소의 배란 장애로 인해서 생리불순이나 난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여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전 가임기 여성의 5에서 10% 정도가 겪는다고 통계가 나올 정도로 그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 약 절반 정도가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내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게 되면 보통 피임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 야즈 같은 피임약들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진 만큼 피임약보다는 영양제를 비롯한 다른 방법으로 이 질환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영양제로 많은 제품들이 광고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영양제가 그렇듯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좋은 영양제는 없습니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려면 이 영양제들의 원리를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질환에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제 진료 경험과 혈액검사 결과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혈액검사 결과에서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낭성 영양제를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노시톨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노시톨은 콩이나 현미 등 들어있는 피틴산의 종류로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노시톨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노시톨은 다른 효과로 난자를 싸고 있는 알, 난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낭성에 이노시톨이 도움이 된다는 걸 들으시고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들 복용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된다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고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게 나오는 등 당뇨의 어떤 전 단계거나 혹은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 상태. 두 번째는 과체중이나 비만한 경우. 자, 세 번째는 평소 잡곡밥을 잘 안 드시고 흰 쌀밥만 고집하시는 분들. 네 번째는 고안드로겐 혈증으로 몸에 털이 굵고 많아지는 다모증,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탈모, 여드름 등의 증상이 뚜렷한 분입니다. 제 경험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고 해도 체격이 마르고 혈당에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노시톨을 복용하더라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노시톨 외에 오메가3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게 오메가3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혈액검사 결과에 중성지방 수치,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높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혈액검사를 먼저 진행해 보는 편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생리불순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중성지방 수치, 즉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높았습니다. 생선이나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혈액검사상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만일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야외 활동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일종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이게 부족해지면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생리불순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비타민은 특이하게 음식으로만 채우는 게 쉽지 않고 몸에 햇볕을 쬐일 때 효과적으로 합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바쁜 현대 여성들에게는 야외 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예요. 옆에 보이는 연구는 비타민 D가 생리불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인데요, 비타민 D의 최소 혈중 농도인 30 나노그램 퍼 밀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젊은 여성은 이걸 충족하는 여성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비율로 생리불순을 겪는다는 내용입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 수치는 혈액검사로 쉽게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검사 결과상 수치가 낮은 분들께는 비타민 D가 훌륭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혈액검사상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경우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란 단백질에 속하지 않는 천연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이 아미노산이 혈액 중에서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해서 혈관 자체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한 대사 질환의 하나로서 심혈관 질환을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비타민 B가 결핍될 때 많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비타민 B 제품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비타민 B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닌데요. 여러 가지 비타민 B 성분 중에 특히 B6, B9, B12 이 세 가지가 함유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9, 아홉 번째는 엽산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만일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서 효과적인 영양제 성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게 나오는 당뇨 전 단계 이노시톨이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즉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오메가3, 그리고 야외 활동을 거의 안 하고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면 비타민 D 제품,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면 비타민 B 제품, 특히 그 중에 엽산을 포함해서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시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좋다고 광고하는 영양제들을 무작정 구해서 드시기만 한다고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질환이 생겼고 그리고 어떤 성분들이 부족하고 필요할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빠른 치료의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